네, 수급체크와 더불어서 오늘의 또 다양한 종목단의 이야기들 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종목에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 볼 텐데요.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하반기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반기는 이제 반도체의 쇼타임이 시작되는 시간이고요. 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마지막 상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이 막차 개념으로. 네. 네? 네. 네, 요즘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 3, 4개월 더 빨리 움직입니다.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고요. 이제 네이버로 검색을 안 하고 유튜브로 검색하는 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10대에서 20대 초반이죠. 그 세대들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변하고 이미 뭐 보고서나 이런 데 나오는 순간이 되면은 이미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에 빨리 편승을 해서 빨리 얻지 않고 계속해서 아까 전에 뭐 네이버 카카오에서 기다리면은 하세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판단을 하시고 빨리 집중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이미 삼성전자 5만 원에서 7만 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다리를 확인하고 가시는 분들도 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지금 완전히 소외되는 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발빠른 판단과 결단이 요구된다. 그래야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이 보이는 뉴스 기사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가 아이뉴스 24입니다. 제목은 해도 너무하네. 베끼고 또 베끼는 중국. 삼성, LG 결국 폭발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니까요. 삼성, LG가 중국 업체들의 기술 탈취 움직임에 칼을 빼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그리고 LG전자는 중국 TV 업체인 TCL을 상대로 글로벌 소송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계속된 특허 침해에 참다 못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뉴스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이 뉴스에서 그냥 중국은 조심해야 된다. 또 보이죠. 네. 지금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위협을 받는다는 게 공정한 게임에서 위협을 받으면은 각성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되죠. 그렇죠? 경쟁을 그냥 공정하게 하고 지면은 승복을 하고 그럼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뭐 이건 스포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인정을 하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불공정한 판에다가 들여놔놓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쵸?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뭐 게임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그 판호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왜냐면 인기가 없는데 어거지를 썼다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라도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게임이 잘 먹힌다는 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알아요. 위메이드의 그 게임이 미르의 전설이 전기류라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거기서 중국에서 히트를 쳤는지 그리고 뭐 예전에 뭐 던전 앤 파이터나 그런 것들이 왜 중국에서 게임방에 300명짜리가 있는데 그걸 다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안다면은 왜 그렇게 맞고 나서의 변화가 굳이 우리나라 게임의 세태로 얘기할 수만 없는 것이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차이나 뷰티 성장한 거 인정하는데 차이나 뷰티 성장하는 것에 우리나라를 막아놓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런 반도체나 이런 데서 공장을 통째로 그냥 설계도대로 세워버린다거나 이런 어떤 반칙을 해가지고 우리 그 쇼트트랙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쇼트트랙에서 그냥 경쟁에서 지면은 그냥 인정을 하죠. 근데 중국 선수가 팔을 쳐가지고 엉덩이를 밀면은 열받는 거죠. 화나죠.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반칙을 조심해야 된다. 네, 승복하기 힘든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중국의 반칙에 지금 중점을 둔 뉴스지만 이제 앞에서는 또 일본이 있습니다. 그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20년 간격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을 시골을 가보면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책에서 보던 그 시절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분야가 다 똑같아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20년 뒤에 있기 때문에 싸게 혹은 베껴서 쫓아올라가고 일본은 20년 위에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막 눌러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한테 벽을 쳐버립니다. 우리나라가 못 가지고 있는 것을. 중국도 안 가지고 있는데 중국 애들은 그냥 베껴버리는 거고 일본은 가지고 있는데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 제한을 하거나 이런 데서 중요한 부분도 눌러버리죠. 우리 반도체 부분에서 뭐 일본이 반도체에서 쇠퇴했지만 소부장은 강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니콘이나 무슨 뭐 카메라로 밀렸다? 걔네들은 지금 저기 반도체 소재로 완전히 돌렸죠. 네. 후지필름이 망했나요? 소재로 다 돌아섰죠. 필름 카메라가 망했다고 니콘이나 무슨 후지가 망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수출 제한을 하면서 밀어내버리고 있다.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양국 간에서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하면 그렇죠. 압도적인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압도적인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오늘 네, 삼성전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생각보다 좀 체질 개선 빠르게 하고 있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 가져갈까요? 물론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LG노텍을 투자하셔야겠죠.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쓰시는 분들은 무덤까지 그걸 가져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절대 안 쓰죠. 삼성전자를 쓸 일이 있겠습니까? 아이폰 유저한테 지금 갤럭시 여기서 100만 원 더 줄 테니까 갤럭시 쓸래? 100명 중에 1명이 나오면은 진짜 그건 정말 의아한 결과일 겁니다. 안 쓰죠. 충성도가 생각보다 낮은 충성도가 아이폰 너무 크죠. 애플에 대한 거는. 네. 절대 갤럭시로 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아이폰 유저는 LG노텍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삼성 갤럭시 유저라던가 중국 폰은 삼성전기죠. 그리고 삼성전기가 LG노텍과 다른 거는 MLCC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아이맥에서 LG노텍의 카메라 모듈이나 기판을 쓰지만 MLCC는 일본의 무라타 거를 쓰고 있거든요. 삼성전기 것도 쓰지만 무라타 거를 비중을 넓히면 삼성전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삼성전기는 삼성이랑 중국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국을 또 어떻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중국 그러니까 화웨이를 죽여서 삼성이 뜰 줄 알았더니만 화웨이를 죽였더니 누가 떴나요? 샤오미, 오포, 비보가 떴어요. 결국 중국은 중국 업체가 죽는다고 해서 한국 업체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소니 폰을 쓰지 갤럭시 폰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저기 중국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뭐 힘들죠.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이제 뭐 갤럭시 폰으로 뭐 일본, 중국을 뚫을 수는 없는데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의 MLCC로 다른 부분을 뚫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무라타라던가 지금 TDK라던가 타이유, 유덴 이런 일본 업체들은 주가가 지금 다 이제 상승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 무라타가 애플 비중이 높아진다고 삼성전기가 떨어진다. 그 부분은 안 좋은데 전장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핸드폰은 플레이어가 이제 거의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갑자기 나온다? 갑자기 모토로라, 노키아가 부활해가지고 나온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 그리고 나머지 뭐 쓰는 자잘한 것들 그러니까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이 IoT, 저기 애플의 iOS랑 그냥 진영이 반반씩 갈려있는 상태죠. 거기서 새로운 유저가 들어오기가 힘들죠. 반면에 전장은 새로운 유저가 지금 깔려 있어요. 왜냐면 지금 테슬라만 전기차라고 있지. 지금 예를 들어 독일 3사라던가 포르쉐라던가 전부 다 저기 만든다는데 포람패든 전부 전기차 만든다는데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간다는데 다 새로운 고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이 열리는 새로운 시장에서는 새롭게 경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새로운 부분에서 어떤 역전을 기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왜냐하면 트렌드포스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삼성전기 전장용 MLCC 시장 점유율 작년에 4%였는데 올해 13%로 예측이 됩니다. 이 더블로 올라가는 거에 예측하는 거에서 누가 깎였냐. 여기서도 사실 일본의 무라타가 1위입니다.
무라타가 모바일용 MLCC도 1위고 전장용 MLCC도 1위예요. 산업의 댐이나 뭐 쌀로 불리는 거 아시죠? 산업의 쌀은 모양 보고 그러는 거고 쌀알처럼 생겨가지고 댐은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쭉 필요할 때 뿌려주니까 그 댐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데 쌀알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1000개, 2000개 들어가는 게 자율주행 차로 가면 10,000개, 20,000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개수가 네.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도 일본 무라타가 1위입니다. 44%에서 4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요. 트렌드포스 예상한 겁니다. TDK는 20%에서 16%, 타이오 유덴이 18에서 13.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상위 일본 업체의 MLCC가 전장용에서 비중이 떨어지는 걸 삼성전자가 먹는다고, 삼성전기가 먹는다고 대만의 지금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예측 사이트 트렌드포스에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LG 이노텍과는 또 다른 요소다.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이나 애플의 어떤 생태계의 충성도 거기에 베팅을 하고 싶다면 LG 이노텍이 맞는 것이고 네. 좀 더 새로운 분야에서 어떤 그 도약을 노려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삼성전기가 어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전에 뭐 아이폰 유저는 LG노텍, 갤럭시 유저는 삼성전기 했지만 네. 주식은 또 이율 배반적으로 접근해야죠. 내가 갤럭시를 쓰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LG노텍의 주가가 더 좋을 것 같으면 LG노텍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애플을 안 쓰더라도. 주식시장은 이율 배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자신의 이익을 잘 살피자.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한번 베팅해보겠다. 그러면 전장용 MLCC의 삼성전기 한번 잘 살펴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는 144,500원, 네.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3,000원입니다. 네, 삼성전기 목표가 18만 원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공략주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입니다. 반도체죠. 네. 이것도 아까 얘기랑 연관되어 있죠. 지금 일본이 결국에는 이거 근데 진짜로 쇼트트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예. 왜냐면 쇼트트랙 주로 한중일이 경쟁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 보세요. 오노 선수가 반칙해서 김동선 그 얘기 아직도 나오고 있잖아요. 10년 지났는데. 거기서 이 중국은 주로 이제 손으로 하는 반칙을 쓰고 일본 애들은 앞에서 못 가게 그쵸, 막아요, 진로를.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뭐라는 업체인가요? PR, 포토 레지스트. 네. 그러니까 뭐 빵으로 얘기하면은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가 빵이라고 하면은 위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줘요. 그러면 딸기잼을 발라야 거기다가 붓으로 뭐 나이프로 뽀로로 얼굴을 새길 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반도체 웨이퍼는 칼로 새기지 않고 빛으로 새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노광 공정에서 꼭 필요한 이 잼을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포토레지스트랑 플루오민 폴리이미드랑 불화수소 이 딱 세 개를 일본이 2019년에 수출 규제를 시켜버리죠. 네. 자기네가 압도적이니까 너네 이거 없으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반도체 그래 옛날에 밀렸다. 옛날에 파산했다. 근데 너네 이거 우리 없으면은 TSMC랑 경쟁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민,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세 개를 딱 막아버리니까 타격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동진 세미캠이 각성을 한 거죠. 야,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결국에 2년 만에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지금 EUV PR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동진 세미캠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거는 불화 크립톤 PR입니다. 그러니까 불화 크립톤, 불화 아르곤, EUV 다 그 파장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광원이 다른 건데 EUV가 제일 짧은 거죠. 붓을 짧게 잡고 쓰는 글씨고 불화 크립톤, 불화 아르곤은 그거보다 붓을 길게 끝을 잡고 쓰니까 끝을 잡고 쓰면 악필이 돼요. 그렇죠? 짧게 잡고 쓰면 네. 글씨를 잘 써요. 그래서 EUV가 미세화 공정에 유리한 거죠. 근데 EUV PR은 또 다 전량 수입이었는데 EUV PR도 동진 세미캠이 국산화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차세대 장비가 또 나옵니다. ASML의 EUV 네. 장비 차세대가. 네, 최근에 기사 났더라고요. 거기에 쓸 수 예. 있는 하이 NA EUV용 감광액 이것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네. 결국 동진 세미캠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그 이후에 완전히 각성을 하여 자신의 실력을 오히려 더 발휘를 해버렸다. 최근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이제 4년 만에 한국을 복원시켰는데 영향은 없을까요?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이나 SK 머티리얼즈에? 지금은 일단 뭐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아, 지금 반도체 쇼타임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네. 쇼타임이란 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겠나요? 춤추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빨리 탑승하지 않으면은 그쵸? 완전히 저기 어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막 저기 롯데월드 타워 고층에 올라가서 야호 외치고 있는데 밑에서 보고 있는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그리고 저기 뭐 다 없어졌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좋은 곳으로 가셨죠. 이제 상장 폐지 확정돼가지고 저 거래 정지됐잖아요. 그 이슈도 끝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괜히 얽혀가지고 떨어진 거 그게 1,900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솔직히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돈을 뺐는데 그분이 투자한 게 동진 세미캠이었다.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것도 뭐 의미가 네.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끝났기 때문에 네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좋은 이미지로 딱 나가게 되는 아주 좋은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아무 그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지금. 네, 기관에서 5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전일장에서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육골은 좀 달렸지만 7% 정도의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동진 세미캠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직 과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과열권에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2015년과 2016년, 2017년, 2020년, 2022년도 초반 다 똑같아요. 무조건 과열권에서 사면 다 고점입니다. 지금은 50.44예요. RSI가. 이게 70이 갈 때까지는 진득하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네. 만약에 여기서 고점에서 과열권에 이르른다. 그러면 그때 무슨 매수 보고서가 나오니 뭐 언론에서 다 떠들거니 하면 거기다가 다 던져버리고 나오신 다음에 네. 또 한 6개월 휴식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저희 또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신일섭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